조금씩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쌤이. 중요한 공식이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될 공식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부터는 노동을 좀 줄이는 과정을 생각해야 돼. 노동을 줄여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 보니까 3차를 푼 애들이 많습니다. 3차를 푼 애들 많아요. 3차는 당연히 힘들겠지. 그죠? 있어요. 어려운 문제집이잖아. 어려운 문제집에서 제일 진짜 난감한 것이 3개짜리 3차가 있어요. 3개짜리 3차. 이거를 선생님은 안 풀어 그냥. 안 풀고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만약에 풀으라고 나온 문제는 시험이 닥치게 되면 내가 당황스러우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면 그때 풀겠지. 근데 그 3개짜리 3차를 외우질 않았기 때문에 알겠나요? 외운 사람도 있겠지. 그럼 시험 문제 본 적이 없어. 학교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려운 문제집에만 들어있어. 알겠어요? 이게 그렇게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모르는 문제는 놔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너희들 모르는 문제는 놔두고 넘어가 체크만 해놓고 다음에 또 와서 풀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강조되는 것이 이건 선생님이 설명했죠? 오, 고맙습니다. 코드를 잘못 뽑았어요. 자, 이 공식은 설명했죠? 이 공식 1번. 1번 설명했죠? 2번은 잘은 안 나오는데 여기가 써져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2번 이런 공식도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까? 아, 또 뭐야? 똑같은 거잖아. 2번. 아이씨 짜증나. 왜 써놨어? 왜 써놨어? 똑같은 애네. 똑같은 애라고 똑같은 애야. 이것만 넘겨온 거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애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식을 따지면 요 공식, 그 다음에 이 공식. 근데 얘는 홀수일 때만 됩니다. 얘는 다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1차식의 인수는 다 인수정리입니다. 1 넣었더니 0 되는 건 사실이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려면 n이 홀수일 때만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1차식의 인수를 찾는 것은 우리가 인수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인수를 찾았으면 얘는 어떻게 찾았다? 조립제법을 찾았다. 조립제법 찾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외워놨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5차를 예시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자 봅시다. 얘는 1이고 얘는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으면 여기가 1차 x에다 y를 집어넣으면 0이 됐으니까 x-y라 인수를 찾으면 여기는 총 몇 차식이 되냐면 4차를 xy로 만든다 생각하면 하나씩 내려가면서 나머지 y를 채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나옵니다. 나와요. 다음은 3개짜리 3차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3개짜리 3차는 일단 출발이 여기 이 문제야. 이 문제. 3개짜리 3차는 나오면 흐름이 이런 흐름밖에 안 갑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이게 문제가 이 식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것이 당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등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당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등식이 나올 때도 있는데,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상황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상황 이면 이 식이 우리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요 식은 많이 봤던 식입니다. 많이 봤던 식이야. 됐어요? 요 식은 어떻게 된가요? 2분의 1로 다시 묶어지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은 아시죠?
알죠? 중간 생략한 거야. 이를 곱해가지고 형태를 만든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오른쪽이 다 0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3abc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 선생님 3번 4번 문제는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알았어요? 3차 세제곱짜리는 여기서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첫 번째 확인 작업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가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4번도 보여야 돼. 시험 봐봐. 4번도 보여야 됩니다. 오늘 거 4번은 뭔가 좀 다르죠? 좀 다르잖아. 다르면 우리가 아는 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지금 요 세제곱이잖아요. 이거 세제곱인데 다른 점 모양가 마이너스가 있으니 어때라?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나서 A, B, C를 보라 이거죠. 0이 되면 바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아는 사람은 쉽게 푸는 거고 안 보는 사람은 노동해가지고 답은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어. 됐어요? 오늘 보니까 뒤에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다른 문제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건 아니고. 자, 두 번째 조건에 이제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다. 자, 3차 세기짜리는 기본적으로 A, B, C가 합이 0이 되는 상황과 그러지 않는 상황의 문제가 구분이 됩니다. 문제 스타일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보통은 0이 되는 것은 다항식에서 형태가 나오는 거고 요놈은 이렇게 바꾸자는 거고 얘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닌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 되는 상황이 대해서 얘기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0이 되고 근데 얘는 0이 아니래.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0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가 0이 되겠죠. 얘가 0이 된다면 얘다 2를 곱해가지고 써도 관계는 없겠네요. 0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C랑 같아지는 삼각형 따지면 정삼각형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특수한 형태가 되겠죠. 특수한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시죠? 자, 이 형태는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얘가 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제곱이니까 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 식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등식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식이 나오면 이걸 넘겨가지고 이걸 만들고 이렇게 넘어갔었죠. 부등식도 현재 여기서 출발하고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가 0보다 무조건 얘가 이쪽 크다는 것은 절대적인 부등식이야. 그럼 절대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양변에 지금 요게 나왔습니다. 요식 많이 나와. 양변에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 보면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얘는 3AB, BC, CA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흐름 이해돼요? 그래서 요 식은 지금 얘기거리가 꽤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 식에 대한 얘기는 됐어요? 이 식도 나올 거고 이 식도 나올 거고. 그러면 부등식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오면 항상 부등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오면 우린 선생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 하나는 부등식, 하나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죠. 알았어요?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부등식이야. 부등식이 생각하려면 이 둥어적인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식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식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야. 나오면 의심을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세제곱짜리 3개가 나오면 요것이 0이냐 요것이 0이 아니냐부터 출발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보게 되어 있어요. 요 정도 나오면 한 70%는 해결합니다. 70-80%는 해결돼요. 세제곱짜리 3개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1등급이 나왔으니까 연산을 좀 빨리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저기 선생님이 지금 3번은 분자로 바로 생략한 이유는 그거고 4번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시험지 중에서는 오늘 몇 번이냐면 선생님 2번은 일부러 저렇게 풀어줬고요. 일부러 선생님 어제 설명했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 저 저거 못 받았어요. 예? 종이 못 받았어요. 이거 정리를? 풀이? 선생님이 2번 풀이는 일부러 이렇게 해줬어요.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뭐 때문에? 자연수 때문에.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 굳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인수분해가 정해졌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 했죠. 알겠죠? 다음 D 페이지 넘어가면 5번. 5번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풀어줬는데 선생님이 이것보다는 보기차식으로 푸는 걸 추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풀어줬고 저번 시간에 보기차식으로 풀어줬는데 보기차식으로 푸는 게 좀 나을 겁니다. 됐습니까? 보기차식 6번처럼 풀라는 소리야. 6번처럼 제곱차로 풀면 정수 조건이 그냥 쉽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7번은 이해되시죠? 7번은 이렇게 풀지 않아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 이게 다른 문제도 이렇게 적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으니 이 방법을 선택을 해준 거야. 아시겠죠? 다음 복소수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복소수를 선생님이 40번 때까지 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금 보니까 선생님 풀이를 좀 따라서 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뭐겠어요? 일단은 너희들이 좀 달라졌는 내용을 보려 그래. 답도 답이고, 알겠죠? 근데 너희들이 풀이가 길어진 이유는 그 풀이 과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가 긴 거야. 선생님 풀이보다 풀이가 더 편하다 하면은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봤을 때. 선생님 너희들 풀이를 봤을 때 인정이 되는 풀이가 있고 인정이 안 되는 풀이가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고쳐라고 하는 거고, 너희 풀이가 괜찮은 풀이가 있으면 그냥 다 인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복소수는 지금 노트 검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풀이를 바꿔야 되는 애들이 많아요. 풀이를 다 바꿔야 돼. 알았어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소두에 얘기를 했는데 복소수는 틀릴 문제가 없다고 했지. 왜? 다 틀이 정해졌다고. 틀이 정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만 공부를 배우면 다 풀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예, 복소수 문제를 딱 봤을 때 보여야 돼. 다 보여. 이 길이 다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소수 G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넣는 순간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얘기했습니다. 복소수는 A 플러스 B를 넣는 순간 길이 안 보여. 왜? 넣는 순간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야. 방정식 풀이는 복소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문자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라고. 문자가 A, B 2개니까 A, B, C 3개니까 식을 2개 세우고 3개 세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복소수는 사라져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A 플러스 BI를 넣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복소수에 대해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정 안 보이면 집어넣는다 이런 말이야. 너희들 노트를 봤더니 한 절반 이상이 지금 그렇게 집어넣어서 무조건 집어넣고 시작해. 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무조건 집어넣고 시작해.
아닙니다. 복소수는 멀리서 보고 아 연산을 보면 아 이 연산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좀 외워주고 알겠죠? 물론 바꾸면 나옵니다. 바꾸면 나와요. 그래서 좀 가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보여야 됩니다. 뭐 이런 연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5번 이제 보이겠죠? 저번 시간 공부했으니까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루트 3 플러스 1 쌤이 뭘 찾으라 했으면 복소수는 연산적인 부분은 a 플러스 pi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산이라고 알려줬어요. 알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이 아니잖아요. 얼마입니까? 지금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럼 얘를 뭘로 나누면 되냐면 루트 4로 나눠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2로 나눠주면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를 접근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연산을 해달라 이 소리야. 이렇게 바꿔서 연산해달라. 그러죠? 왜? 이렇게 연산하면 이거는 쉽게 연산이 된다고 했어요. 복소평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소평면. 선생님 복소평면은 연산을 쉽게 복소수 연산을 쉽게 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수만 나온다? 특수각에 대한 얘기들만 나올 것이다 이거지. 특수각이 아닌 것은 우리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더라도 특수각이 아닌 애들은 우리가 계산을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그래서 얼마?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 이런 게 나오면 특수각이다 이 말이겠죠. 좌표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축 x축이 실수축, 세로축이 허수축이라 했어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을 찍으면 여기입니다.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라인을 그으면 이게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 각이 지금 30도짜리네요. 얘가 30도짜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30도짜리니까 몇 번 가라? 10번 가라 이거지. 10번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10번 가면 얘를 30도 자르면 10번 가면 여가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죠. 그러면 특수각이냐 딱 봐도 알겠죠. 30도짜리, 60도짜리, 45도짜리가 좀 어중간한 중간쯤에 있고 나머지는 한쪽에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x는 2분의 1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연산이 바로 나오겠죠? 아시겠죠? 지금 여기 표현된 것이 지금 체크된 것이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던 건가요? 됐어요? 한 번씩 다시 표현하고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풀지 않았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푸니까 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꿔야 돼. 자, 복소수 연산 중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 중에 일단 허수부가 0인 거. 허수부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실수부가 0인 거. 그러면 순허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B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세 가지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 놓으면 첫 번째 B가 0인 거. 두 번째 A가 0이면서 B는 0이 인 것도 있고 B가 0이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B가 0이면 복소수가 지금 A가 되니까 얘는 실수가 되는 게 맞죠. A가 0이면 G는 PI가 되는데 PI는 순호수라고 하면 틀리다고요. B가 0이냐 0이 아니냐 확인해라 이거지.
B가 0이 아닐 때만 B가 0이 아닐 때만 순호수가 된다 이거죠. 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허수가 나온 배경이 뭐였냐면 허수가 나온 배경이 우리가 제곱을 하면 실수를 제곱을 했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더라 이거지. 거기에서 나온 수가 허수입니다. 제곱을 하면 왜 음수가 나온 수가 없나요? 이렇게 되겠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나온 게 허수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소수 나오면 제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복소수가 뭐였다? 실수였다 이 말이에요. 지제곱이 음수가 나왔다는 말은 지가 뭐였다? 순허수였다 이거죠. 실수, 순호수 빼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순호수가 아닌 허수가 있겠죠. 그거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지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이면 지제곱은 다시 허수가 나온다 이거죠. 위에하고는 좀 말이 다르잖아. 얘는 크다 작다는 말을 했고 얘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허수는 크기 비교를 못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i하고 2 플러스 i는 누가 더 크다? 빵! 2 플러스 i가 더 크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왜요? 지금 얘기했잖아. 허수는 비교하면 안 된다. 아이가 같은데. 오우, 이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지금 현재 이론상은 그 내용이 있고, 요거 이제 수학을 더 공부해가지고, 아니, 아이 같은데, 당연히 오른쪽이 크지 않나? 이래 되는 거야. 그 생각을 버려야 돼. 허수에서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허수는 비교가 안 돼. 비교는 실수에서만. 비교는 실수에서만. 1 플러스 1 플러스 2i도. 예.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뭐 뒤에가 하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질문한 문제 중에가 요 내용이죠. 비교하는 순간 틀려요. 복소수 켤레 두 개를 빼서 0보다 크면 얘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복소수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는 좀 다른 구분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얘가 이제 A씨가 이제 이런 정도 되겠죠. 2 플러스 i에서 1 플러스 i를 빼면 0보다 큰 건 사실인데 G1하고 G2를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로운 이론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복소수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좀 이게 또 좀 선생님들끼리도 계속 논란거리가 되지만 현재 우리 과정에서는 배운 내용은 딱 그것까지다. 복소수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크기를 비교하면 안 된다. 알겠나요? G1이 G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잖아. 비교했다는 것은 실수야. 비교했다는 건 실수야. 알겠어요? 이게 지금 복소수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혼동이 오는 거야, 이제. 원래 실수에서는 1번이 실수를만 공부하면 1번이 혼동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복소수를 공부하면 이제 이것이 혼동이 와버려. 알겠죠? 그건 아니고 비교가 됐다는 건 실수야. 실수에서 크다 작다에 대한 내용은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양수, 음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제곱을 하면 얘가 크다는 것은 뭐 때문에? 양수, 음수, 절대값 때문에 틀린 겁니다. 네? 절대값이 얘가 음수고 얘가 뭐 2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달라지잖아요. 이거. 알겠어요? 제곱하고 연결된 고리는 절대값입니다. 제곱은 다 양수를 만들기 때문에 세제곱 가면 이거는 참이 됩니다. 알겠어요? 세제곱 가면 참이 돼요. 알았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으면 양수 조건이 붙으면 뭐 제곱을 해도 되고 세제곱을 해도 되고 n제곱을 해도 된다고. 알겠어요? 다음 세 번째 크다 실수란 소리지. 실수란 소리죠. 실수에서는 켤레하고 항상 같네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지가 실수이며 뭐 실수일 때 요거 말이 많이 나와요.
지가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지랑 지바가 같다는 작업입니다. 지가 실수란 말을 하면 지랑 지바가 같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야. 적어도 어디까지 중요해지면 방정식까지는 꽤 중요합니다. 방정식까지는 헛소, 복소수, 헛소가 나와. 부등식부터는 안 나옵니다. 부등식부터 안 나오는 이유는 알겠지? 부등식은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복소수 갖고 크기 비교가 안 되니까 안 나옵니다. 실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나오는 문제가 하나씩 있어. 문제의 의도는 내가 봤을 때는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알겠죠? 부등식부터는 안 나오고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이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실수라는 말도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됐다 이거지 이제. 그 전까지는 실수는 그냥 버렸단 말이지.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갔어. 하지만 복소수 단어, 방정식 단어에서는 실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다. 특히 허수란 단어랑 실수란 단어가 공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됐다. 그러면 실수란 말이 나오는 순간 얘를 생각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거고 이걸 생각 못하면 꽤 또 불편하게 풀어진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좋은 문제가 지금 좋은 문제는 59번이고 이건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된가 안 된가 볼게요. 복소수라는 얘가 있는데 갑자기 얘가 실수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됐어요? 이 풀이는 얘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이 자체가 좀 복잡하니 실은 집어넣어서 푸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실수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풀겠다 이거야. 실수란 말이 나오면 어쩐다고요? 얘랑 켤레랑 같다고요. 켤레는 어떻게 됩니까? 맞나요? 이해됩니까? 모든 헛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왼쪽 i, 오른쪽 i는 없앨 수 있고 마이너스 한 마리 남았습니다. 지지바 마이너스 6지는 마이너스 지지바 플러스 6지바 넘기면 왼쪽으로 넘기면 오른쪽 넘기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에서 켤레합과 켤레곱은 정해졌어요. 켤레합도 실수, 켤레곱도 실수. 그리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2a.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12a라 나왔죠? 그러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맞나요? 뭐야? 지지바가 3지 플러스 지지바가 2개 있으니까. 오케이. 지지바가 얘가 2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6a가 되나요? 그러면 뭐야? 끝나버렸네? 당황스럽네. 그래서 마무리가 돼버렸네. 그러지? 문제의 의도성이 있다는 소리겠네요. 문제의 의도성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안 풀었으면 A하고 B를 막 직접 구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네요. 얘도 보면 복소수로 표현된 식이 실수란 말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이 있는 순간 얘를 써라 이거죠.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겠죠. 기억은 감사하게도 얘가 실수니까 봐도 실수가 되는 것은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기억을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같다는 걸 식을 쓰고 넘어가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은 아주 중요한 식이라겠어요. 왜? 없는 식이 등장을 한 거잖아. 없는 식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으니 문제 풀이가 더 쉬워질 거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요식을 정리를 하면 자, g제곱 마이너스 g바 제곱 빼기 g 마이너스 g바는 0. 여기서 힌트 하나만 알려줄게요. 이 식이 어떨 때는 꽤 복잡합니다. 잘 보이도 않고. 왜 안 보여? 우리는 x, y는 많이 봤으니까 잘 보여. a, b도 잘 보여. 하지만 g하고 g바는 비슷하게 생긴 놈이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가 많으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뭐 g제곱, g바, 뭐 g제곱바, g세제곱 막 있으면 잘 안 보여. 알겠나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가면 문제가 좀 쉬워지냐면 만약에 g가 실수였어. g가 실수였어. 그럼 당연히 실수 g를 가지고 g제곱 마이너스 g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얘는 실수가 되겠죠. 아, g가 실수였으면 실수를 갖고 노는 것은 실수겠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g가 실수일 때도 얘가 실수가 되니 얘하고 바랑 똑같다는 식에는 무조건 g-g바란 인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g-g바, g랑 g바 같다, g-g바가 0이 되는 요 식이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면 쫓아갈 때 그걸 생각하면서 쫓으면 인수분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차수 하나를 줄였으니까요. 복잡했을 때는 써라고요. 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뭘 찾는 거 선생님은 그냥 이거 묶어놓은 것도 g-g바 찾으려고 묶은 거야. 그럼 얘가 g-g바가 여기도 있고 g-g바 있을 거고 여기는 g 플러스 g바 마이너스 1인가요? 이래 되나요? 그러면 얘가 0은 안 되겠죠. 대부분 복소수 문제에서. 당연히 안 주겠죠. 여기 같아버리면 문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뭐 질문할 게 없어요. 얘는 0이 안 될 거고 얘가 0이 되니까 g 플러스 g바가 1이 되는 거죠. g 플러스 g바가 1이 됐다. g 플러스 g바는 2a다 이 말이죠. g 플러스 g바는 2a, gg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a는 그래서 2분의 1로 나왔죠. b는 아직 뭔지 몰라요. gg바 나왔네. 바로 gg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a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4분의 1 플러스 b제곱 1이 되겠죠. b는 0이 아니라겠네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보다 크다. 바로 끝났네요. 조식 하나 정리하니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한번 더 보여줄게요. 이 내용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네요. 15분. 너희들이 질문한 거니까 풀어준 거야. 질문 안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보인다. 딱 봤더니 실수란 눈에 눈에 잘 보여야 돼. 쉽게 넘겼던 단어인데 이제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복소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g 플러스 g분의 1하고 g바 플러스 g바분의 1하고 어쩐다? 당연히 똑같다 이거지. 실수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통분해되고 고배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응? 팡! 그럴래 너? 너 그럴 거야? 지금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gg바를 곱하고 싶은데 곱하면 3차가 될 거고 근데 나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g-g바가 인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그놈들만 묶어놓으면 쉬운 것들 먼저 묶어놓으면 식이 좀 더 쉽게 마무리가 될 거고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하다 보면 굳이 얘는 정리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풀이해서 얘를 날려버린 애들이 많잖아요. 방정식은 절대 날리면 안 됩니다. 원래 날리면 안 돼. 날리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얘가 g-g바가 0이 안 되니까 날린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날려버려. 양쪽 똑같으니까 날려버려. 근데 거기서 해가 있을 건데 날려버렸어. 그래서 답이 틀려버립니다. 알았어요? 방정식, 부등식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절대 날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 해가 하나 있으니까. 알았어요? 평상시에 날리는 것도 연습을 할 필요는 있어. 날릴 때 꼭 이유를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해를 하나 찾아놓고 가든지. 왜? 날려버리면 뭐가 돼? 식은 좀 쉬워지니까. 너희들이 평상시에 푸는 것도 날렸으니까 식이 쉬워졌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
날리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날리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식이 복잡하면 선생님도 한 번씩 날려. 대신 써놓고 가야 돼. 얘는 0이다. 이렇게 써놓고 가야 돼요. 얘는 0이 아니니까 날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쉽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나왔나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0이 안 될 거니까 선생님은 안 날린 거야. 얘가 0이 됐다. G집안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응?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라는데요. 오, 알아요. 안 자고 있었네? 네. 42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입니다. 요거 봐, 그냥. 요거 찾으려는 거야. 근이 허근이래. 자, 방정식에서 허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계수를 봐야 돼, 계수. 방정식에서 실근, 허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계수를 봐야 돼요. 계수를 봐야 돼요. 얼른 봐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허근은 우리가 짝이 있어요. 켤레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데 짝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짝이 된다 하면 안 돼요. 뭘 찾아야 돼? 허근이니까 짝이 있으려면 이 계수들이 다 실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수. 아, P는 실수야. 아하, 그러면 하나 근도 허근이고 나머지 하나는 켤레근 허근이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허근이고 근의 세제곱이 실수예요. 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 오메가로 넣을 수 있고 뭐 알파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오메가 나와도 되고 뭐 지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지가 잘 보이면 지로 나오는 거고 알면 지로 넣는 거고 모르면 우리는 알파로 놨겠죠. 알파는 뭐야? 허근이에요. 그럼 다른 거는 당연히 뭐겠어? 알파 바겠지. 당연하겠지. 아까 확인했으니까. 실수피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대요.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고요. 맞나요? 알파 세제곱 실수가 되니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바 세제곱이 같다 이거예요. 됐나요? 넘기면 인수분해가 됐네요. 얘는 0이 되지 않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가 0이라는 것은 실수란 소리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니 우리는 뭘 이용해? 근과 계수와 관계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알파바는 P제곱 마이너스 BP가 0이 됐다 이거지. P는 0 또는 2네요. P는 0 또는 2야. P가 0이 된다는 말은 0이 된다는 것은 원래 근이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P가 2가 답이 되겠네요.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야 됩니다. 원래 실수였어도 세제곱은 실수가 나와요. 이 단어에서 이 말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야 풀이가 됩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완전 힘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따지고 보면 요 말에서 이러한 등식 하나 만들어냈다는 걸 이걸 이용해서 푸니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풀이도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없다가 아니라. 근데 힘들어지니까 요 풀이가 선생님 봤을 땐 제일 쉬운 풀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또 하나 찾았습니다. 허수, 실수. 그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는 허수래요. 알파, 베타가 두 군인데 하나는 알파는 허수래요. 허수 나오면 그 방정식의 근의 허수 나왔다는 것은 얼른 찾아라. 오케이. 여기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너희 책 뭐로 나왔어? 그러죠? 실수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야 말이 돼요. 일단. 알겠어요? 뭐 이게는 이제 뭐 상수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생각인데 상수를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상수의 범위가 실수였다. 이런 말들이 암암리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상수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상수랑 정수랑 차이점이 뭐예요? 상수는 실수라고 정수는 정수라고 상수하고 정수는 다른 거지. 예, 상수 중에 정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실수랑 상수는요? 실수하고 정수는 실수 상수. 상수를 실수라고 한다고. 실수라는 것은 그냥 수고 상수라는 것은 뭐 중요한데 선생님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딱 이건 겁니다. 이 말에는 상수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다항식에서 나옵니다. 일단 다항식. 우리가 식을 갖고 놀 때 다항식을 가장 먼저 갖고 놀잖아. 다항식을 먼저 갖고 놀잖아. 다항식에 나오는 수들은 다 상수라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개수들도 상수. 상수항에 있는 것도 상수. 상수항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지? 이게 모든 수를 상수라고 해요. 알겠나요? 그 상수의 범위가 실수라는 것은 다항식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는 단어니까 바꿔졌을 거라고. 이게 새 책이고 선생님 정해날 책인가 봐요.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뭐다? 켤레가 됐겠죠. 그러면 켤레가 나오면 문자를 두 개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를 쓰는 게 더 편합니다. 베타 대신에 뭘 넣어버려? 알파바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질문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요. 알파바의 제곱이 뭐가 됐다? 실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실수가 됐으니 우리는 뭐 한다? 여기다가 바를 붙인다. 요건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넘겼더니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이 같았었네요. 그럼 넘기면 식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얘니까 뭡니까? 알파분의 알파바의 세제곱을 원하고 있으니까 답은 1이네요. 됐어요? 식으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서 식은 어떻게 될까요? 식이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식이 나오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나 생각나지? 뭔 차이가? 뭘 아직은 아닌가 보네요. 아직은. 응?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방정식에서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알았어요? 허수란 단어와 실수란 단어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방정식까지는. 그래서 그걸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리니 꼭 기억을 해두라 이거야. 고차 방정식에서도 나올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있네. 여기 하나 더 있네. 이 문제 아예 똑같은 문제네. 아까 문제가 또 아예 똑같은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 방정식에서 풀었던 첫 번째 문제하고. 여기서 이거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까쯤에 선생님이 이걸 찾았지? 자, 이제는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이거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딱 마찬가지로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면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개수를 찾아가야 돼요.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개수가 뭔지 확인해야 돼요. 유리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루트 3이 있네. 벌써. 유리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다른 하나는 2만은 루트 3이 한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무리수근이 나오면 켤레 무리근이 된지 안 된지 확인하고 복소수 허수근이 나오면 다시 실수 개수인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다음. 요거 실수란 단어 중요하고요. 쌤이 저번 시간에 또 한 것 중에 복소수 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소수 등식이 나오면 발을 붙여서 식을 하나 더 쓴다. 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복소수 등식이 나오면 발을 붙여가지고 식을 하나 또 써라 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복소수 등식이 나오면
발을 써가지고 식을 하나 더 만들라 이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래요. 됐습니까? 발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붙이면 지바 G 플러스 지바 G는 1 이렇게 나오네. 두 개의 식을 봤으면 비슷비슷하네. 두 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G분의 지바는 지바분의 G랑 같네요. 넘기면 G제곱이 지바제곱하고 같은데 G는 허수야 없어. 실수가 아니라 했네. 실수라고 안 했으니까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G 플러스 지바가 0이 되네요. G 플러스 지바는 누구야? 2A. A는 0이네요. A는 0. 그러면 얘는 BI로 시작하겠네. B는 0이 아니고요. PI로만 문제를 풀면 되는데 BI 얘는 할 필요도 없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B제곱이네요. 얘는 뭡니까? 얘는 뭐야? BI고 얘는 마이너스 BI니까 마이너스 1이 1이네요. B제곱은 2네요. 그러지? 그럼 G가 누구야? G는 뿔마 루트 2i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이 나왔을 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발을 붙인다기보다는 두 개의 식을 약간 비교 생각 봤을 때, 뭔가 비슷하다 이거지. 그럼 얘하고 얘는 켤레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의심이잖아 아직은. i에서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붙은 것은 맞는데 얘 때문에 켤레가 아니네요. 맞나요? 근데 얘는 10을 제곱을 할 거야. 10제곱을 할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 10제곱은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든 간에 플러스든 간에 관계가 없었겠네요. 야, 플러스도 관계 없겠죠 이제. 마이너스 10개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켤레네. 그러지? 그래서 얘를 그냥 나는 뭐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빵 네? 대답만 잘해. 오늘 인사를 앞으로 했어. A가 발라지고 있어. 예전엔 옆으로 했는데 점점 A가 발라져.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있으면 90도로 하겠지. 오늘 열심히 들었는데. 고개를 열심히 들어. G 4제곱 마이너스입니다. G 4제곱 마이너스라면 생각나야지. G 4제곱 뭡니까? G가 지금 허수 같은데 G가 허수 같은데 4제곱 마이너스 1이 됐어. 다시 말해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러지? G 4제곱 실수란 것은 G바 4제곱도 실수란 소리네. 그럼 오른쪽에 10제곱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다 마이너스 1 두 개 있으니까 제곱만 남네요.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네. G 4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G바 제곱은 얼마냐 물어봤네요. 맞습니까? 4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G바 제곱 G 제곱이 뭡니까? 요건 모르더라고. 예? G 4제곱 마이너스 때 G 제곱 뭐야? I. 역시 틀릴 줄 알았어. 항상 제곱은 제곱근이면 제곱근 뿔마 I입니다. 이 문제를 질문 안 한 친구들은 얘를 I라 쓰고 풀었어.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50% 나오고 50% 확률이야. 객관식 답을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주관식으로 풀었으면 이건 뭐 틀렸다 한 부분 점수밖에 안 나오겠지. 여기서 틀릴 거니까. 제곱근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러면 G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I면 G바 제곱도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되겠네. 아직 확인 작업이 안 됐네요. 아직 확인 작업이 안 됐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네. 플러스 I냐 마이너스 I냐 이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좀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내용 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G제곱이 뿔마 I인 것 같고 그럼 G바 제곱을 원하고 있고 G제곱이 나오면 G바 제곱도 나오겠죠. 그럼 G제곱만 구하러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친 게 하나가 있네요.
요걸 아직 사용하지 못했어요. 요걸 사용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러지? 뭐 이유가 없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ai의 분의 루트 b의 제곱이 우리가 현재 원하는 g 제곱인가요? 맞나요? 요것이 아까 이걸 지어놨으니까 g 4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g 제곱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얘가 g 제곱이죠. 그러지? 얘는 제곱을 해도 되고 유리화 시켜도 되고 한번 해볼게요. 분모 실수화 시키면 분모는 뭐가 됩니까? 1제곱 플러스 a제곱이죠. 분자는 루트 2 b 1 마이너스 i가 되나요? 맞습니까? 얘를 제곱을 할 거죠. 제곱을 할 거야. 이거 언제 제곱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만 생각하고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g 제곱이 플러스 i냐 마이너스 i냐 요것만 체크를 하려고 해요. 얘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분 다 사라져 죽을 거야. 없을 거고 얘가 플러스 i냐 마이너스 i만 보면 되니까 얘를 제곱해서 i가 어떻게 나올 거냐만 신경 쓰면 되겠죠. 얘는 양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ai가 나오겠죠. 맞나요? 2ai인데 a는 자연수니까 음수가 되겠다 이거지. 이 정도는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표현해 주라면 굳이 정리 안 해도 되고. 알겠나요? 응?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g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고 결론적으로 g바 제곱은 플러스 i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지게 풀 수 있다. 마무리 작업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무사본 됐고 하나 문제가 이제 다 했네요. 여기는 다 했고 자, 이 문제 가봅시다. g제곱이 4i야. g제곱이 4i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g분의 g바에 대한 얘기네. g바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g바 제곱을 뭐 구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또는 등식이 있으니까 g바 제곱, g바를 한번 넣어봐라는 것도 사실이고.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써놓고 나면 마음이 좀 더 식이 하나 더 있으면 좀 편해지니까. 우린 뭐 하자는 거야? 나누자는 거네. 나누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나요? 맞나요?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면 얘가 양의 실수가 되려면 뭐죠? 이게 질문이 맞나 근데 이게? 뭐자? 끝났네? 좀 당황해서 그래.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는가 싶어서. g제곱이 확인하시 한번 해볼게요. g제곱이 4i야. g바 제곱은 마이너스 4i.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g분의 g바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를 나눴어요. 얘를 나누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겠지? g분의 g바 제곱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되게 하는 최소값. 뭐 끝났네요. 그죠? 응?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 53번. 자, 53번. fx가 3차식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fx는 지금 3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1. 여기까지 나온 거야. f-1은 8이야. 항상 다항식이 나오면 이거는 조금 이따 신경 쓰고 이따가 집어넣어라 이 말이 되겠고. 오메가가 나왔어요. 오메가가 나왔어요. 오라 f에 대한 오메가식이 나왔네요. 오메가는 여기서 뭡니까 지금? 허수입니다. 허수. 허수. 등식이 하나 나왔네요. 무엇을 해볼까요?
차수를 낮춰요. 낮춰. 어떻게? 그 2분의 1 플러스 3i가 그리면 음. 2분의 1 마이너스 3i도 그리면 오, 그래? 그러지 않아요? 이게 근이라고 했어? 아니구나. 그럼 뭐지? 단원 이름이 뭐였죠? 넘겨서 선생님이 질문에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항상 흐름을 읽어야 돼. 문제 속에서 정보를 찾아내지. 문제 속에서 내가 50%를 찾느냐, 70% 찾느냐, 90% 찾느냐 풀이 방법이 안 돼서 선생님 한번 주전 문제 봤을 때도 뭐 아무것도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끝나버렸잖아.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면. 그러지. 너희들이 질문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지. 이게 문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는 건 진행이 되겠지.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넘어갈 거냐. 부족하면 좀 더 채우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 오메가는 허수라고 했습니다. 오메가는 허수. 등식이 나왔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하라겠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중인데. 등식이 나오면 발을 붙이라고요. 아니 허수의 표현을 가지고 등식이 나왔어. 발을 붙이라고. 여기서 이제 의문식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거는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그 부분이 의심이 들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의심이 될 수도 있어. 의심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다음에. 한번 하다가 알겠어요? 하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 그거는 그때 물어보세요. 알았어요? 시킨 대로 일단 하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 나왔죠.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네. 그럼 뭘 생각하라고? 인수 정리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두 개의 식은 거의 일치하죠?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식에서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fx 마이너스 넘길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이고 15x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죠. 이 식에다 뭘 넣었다? 오메가를 넣어서 0이 됐고 인수가 있고 오메가 바를 넣어서 인수가 있고 두 개밖에 안 찾았죠. 요거는 연결고리가 아직은 없어요. 뭐 좀 더 진행하면 8이 어떻게 나왔지 고민할 수도 있지만 굳이 모르면 그냥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자, 오메가 바는 요거는 두 개의 근이 요거랑 두 개의 근, 두 개 합은 얼마입니까? 1이고요. 두 개의 곱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x제곱 합도 1 곱도 1 x 마이너스 알파. 그러지? fx는 넘기면 15x 마이너스 7 끝났네. 마이너스 1만 넣으면 알파 값 구하고 마무리 작업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식이 원하는 대로 지금 쓴 겁니다. 알았어요? 이 식에서 정보를 얻어야 돼요.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붙이지 말고요. 다음 이 책에서 선생님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저 문제인 것 같고요. 요 문제 62번. 자 봅시다. 62번을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62번도 지금 좀 문자가 너무 많고요. 문자가 너무 많고 지금 이 현재 주어진 식에다가 선생님 등식 나오면 발을 붙여라겠는데 이 식은 발을 붙여버리면 문자가 더 늘어나는 형상이야. 알았어요? 좋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 우리가 풀이를 하려면. 알겠어요? 문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자가 좀 어지럽습니다. 문자가 어지러우면 문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나요? 일단은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분의 1, 분의 1은 모습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든 관계없이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야. 이게 식 하나를 정리해서 나오면 문자를 바꾸더라도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라고.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식을 잘못 정리할 수도 있잖아. 문자를 한 놈을 따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고 싶어. 너무 많으니까 문자를 소거해야 되잖아, 지금. 알겠나요? 내가 하나를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식이 불편해질 수 있으면 문자를 바꿔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힌트가 조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알파하고 알파바가 있어요. 알파를 따로 시켜놓은 소린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알파, 베타를 세트로 놓으니까 감마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좀 눈에는 잘 보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작업, 첫 번째 작업은 첫 번째 식을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식을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게 되면 역수니까 불편하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0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식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두 번째 식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연결을 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감마를 넣을 수는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디 있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있네. 그러지?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제곱은 0 이래 되겠죠. 이건 문제가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야.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고 봤더니 알파 감마 알파 베타는 감마 제곱이고 알파 감마로 나눠보면 알파 감마 베타 알파 문자를 잘못 놨네요. 나 문자 잘못 놨어. 바꿀 때 잘못 바꿨어.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를 바꾸면 된다고요. 필요한 얘를 바꾸면 돼. 어차피 내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감마를 넘겨가지고 식이 모습이 잘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비슷한데 안 보였다는 것은 내가 넘길 때 감마를 넘기는 게 아니라 베타를 넘기거나 알파를 넘겼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알겠나요? 이쪽에다 써볼게요. 얘를 지금 좀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얘를 지금 알파 감마 베타 알파 베타 감마 베타분의 알파를 만들려면 베타 감마는 알파 제곱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겠죠. 관계는 없겠지. 그러면 양쪽을 베타 알파 베타로 나누면 되겠네. 알파 베타로 나누면 알파분의 감마는 베타분의 알파가 나오네요. 알파분의 감마하고 베타분의 알파가 똑같대요. 얘랑 똑같대. 그럼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네? 그러면 뭔가가 이 식이 뭔가가 느낌 있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제. 식은 요건 좀 느낌 있잖아요. 베타분의 알파하고 베타분의 알파의 파하고. 그렇지? 요 식 느낌보다는 얘가 훨씬 나았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진행은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야지. 알았어요? 다시 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했던 작업은 뭐였냐면 얘를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요거랑 두 개를 연립을 시킨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하지 않은 작업이 뭐냐면 이 식을 제곱을 안 해봤어요. 이 식을 제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차식을 만들어요. 차수가 분수식이긴 한데 여기도 2차식이잖아요. 그러지? 제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감마 제곱 이래 되게 수 있죠. 됐어요? 조금 전에 지워버렸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 있었네. 이게 알파 제곱이 알파 베타가 감마 제곱이 하나 있었네. 함부로 없애면 안 되겠네. 똑같은 식이지만
필요한 식이 어디서 나올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감마 제곱인데, 오, 이거 틀렸네요. 이 알파 베타네요. 오라, 여기에서 지금 요거랑 연결시키면 문자가 또 하나 제거가 돼서 요놈이 사라졌네. 그러면 식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왔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거의 연결고리가 지금 거의 접점이 나왔습니다. 베타분의 알파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베타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놈의 두근, 누구의 두근?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베타분의 알파랑 베타분의 알파의 바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합이네, 합. 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선생님은 요 풀이 방법을 일단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요 식을 갖고 노는 연습을 한번 하라 이런 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복소수니까 좀 어지럽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갖고 노는 연습을 하라고 요 풀이를 좀 더 보여준 거야. 알았어요? 선생님 다른 풀이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집중해야 돼. 순식간에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알파 베타가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알파 베타 감마를 복소수인데 합이 0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합이 0이라는 복소수를 내가 하나 만들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합이 0이 되는 복소수를 3개를 만들 거야. 알겠나요? 이걸 만들면 되는 거지.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되면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0이 되는 복소수만 된다고 하면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알겠나요? 선생님 만들 거야. 잘 보세요. 선생님은 저번 시간에 복소 평면을 설명을 했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워. 선생님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거니까. 복소 평면에 세 개의 합이라는 것은 좌표적인 생각을 좀 하라고요. 세 개의 합이 실수부도 0이 되고 허수부도 0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편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도 좀 더 쉬울 수 있어. 3으로 나눴습니다. 뭔 소리야? 3으로 나눴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3으로 나눠서 무슨 뜻일 것 같아?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어. 둘 중에 하나 나와야지. 뭐? 뭘까요? 내가 물어봤네, 대려. 정아 뭐냐?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뭐겠어. 평균이지, 평균. 뭘 아요. 평균. 됐어요? 좌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뭡니까? 무게중심입니다. 알았어요? 무게중심은 평균이야. 무게중심의 생각 자체가 평균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다 올릴 거야. 근데 평균이 0이 됐다는 것은 도형적으로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정삼각형 중에 내가 제일 쉬운 도형을 올릴 거야. 제일 쉬운 도형. 알겠어요? 제일 쉬운 도형은 점이 하나가 여기 있으면 제일 쉬워요. 또는 여기에 있으면 제일 쉽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있으면 제일 쉬운데, 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놨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돌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 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세 개 합은 0이 되는 건 사실이야.
맞잖아요. 요거의 평균이 무게중심 여기니까. 됐어요?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분의 1은 어디 있냐 이거야. 알파가 여기면 알파분의 1은 0이 어디냐? 알파분의 1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알파분의 1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파분의 1은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알파분의 1은. 그러면 알파분의 1은 넣을 수 있네. 여기네요. 요가 알파분의 1이에요. 알파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지금. 알파분의 1은 또 1이잖아요. 됐어요? 자, 좋은 표현 아닌데. 자, 그럼 베타분의 1은 언제야? 베타분의 1은. 자, 베타분의 1은 베타가 1이 간다겠죠? 베타. 자, 베타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120도를 돌았어요. 베타가 여기야? 그럼 베타분의 1은 어디냐 하면 베타분의 1은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 거꾸로 돌았다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그럼 어디가 베타분의 1이냐면 여기가 베타분의 1입니다. 여기가 지금 베타분의 1이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조금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럼 여기가 베타가 지금 감마분의 1이 되겠죠? 알겠죠? 이제 우리가 찾을 것은 이제 다 찾았습니다. 이제 켤레만 찾으면 되겠네. 켤레는 어디냐? 켤레는 허수부가 바뀌는 거죠. 위아래가 바뀌는 거야. 위아래. 자, 알파 집어넣겠습니다. 알파는 얼마야? 알파는 1. 감마는 어디 있어? 감마는 여기 있죠. 감마 여기. 감마 그대로 적겠어요. 감마. 감마 그대로 적게요. 그 다음에 알파바는 어디야? 알파바는 또 1이죠. 더하기. 알파바는 1이죠. 베타바는 어디 있어? 베타바는 여가 베타니까 베타바는 어디 있습니까? 베타바는 여기죠. 허수버 바뀌니까 다시 뭐가 돼? 감마가 됐네요. 감마분의 1은 어딥니까? 감마분의 1은 베타나요? 감마분의 1은 베타잖아. 그러면 감마와 베타를 얘랑을 더했어요. 위에 아래는 허수부는 0이 되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뭐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복소평면을 좀 이해를 해야지 선생님 말을 이해할 거야. 한 번은 써보세요. 알겠어요? 한 번은 써보세요. 보세요. 요게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다음에 수원 들어갔을 때 삼가함수 할 때 좀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인데 아시겠죠?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복소 테스트를 보니까 시험을 보시고요. 숙제는 방정식까지 숙제였죠? 함수 숙제를 절반만 내줄게요. (29번까지입니다) 29번까지 숙제. 잘 가.